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살 여학생 피살 사건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사건의 전말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미성년자 약취인 살인죄가 발생이 돼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일 오후 5시 18분쯤 부모가 학교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돌봄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학교 측에서는 바로 확인을 했더니만 한 30분 뒤에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아이들이 gat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몇 분 뒤인 6시 정도에 아이가 흉기에 찔려 있고 또 그 40대 여교사가 네. 자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던 것이죠. 빨리 어떻게 보면 119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8살 학생은 목숨을 거두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목과 또 손목에 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자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로 지금 의심되고 있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한 다음에 네. 지금 계속적인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밝히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40대 여교사, 숨진 8살 여학생과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일단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교사는 돌봄 교사는 아니고 일반 교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을 했다가 작년 말 정도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학교 2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숨진 학생과는 평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모아서 범행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전시 교육청도 긴급 휴업까지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부모 보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일부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간접 증거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후 상황상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오지 않아서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예.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없어진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기까지의 어떤 그 소리를 휴대폰을 통해서 다 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후 내용을 어떻게 보면 녹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 교사에 대한 이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후 사정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들리는 그 내용에 보면 아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늙은 여자가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휙휙 하는 소리라든가 그때의 지퍼 열고 닫고 하는 소리 그때 범행 상황을 상당 부분 상세 있는 그대로 지금 들려주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에서는 아마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아 아마 경찰에서도 계획 범죄인지 여부 아마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흉기도 수거해서 조사 중이고 CCTV도 조사를 해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숨진 학생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 측에서는 100% 계획 범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근거가 저번 주부터 이 숨진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유일한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보인다면 계획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계획범죄 여부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건의 전말과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유가족은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고의 범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참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는 않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이 두 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피해 부모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범행 장소가 2층에 있는 시청각실인데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 그러니까 예. 이 아이가 학교 방과 후에까지 그 학원 가기 전까지 그 돌봄교실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던 선생님들은 아이의 어떤 그 범행에서 어떤 지른 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조치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성년자 약취인 살인죄에 예. 대한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교에 대한 어떤 관리상의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책, 그리고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찰의 조사뿐만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교육청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감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관련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은행에 총을 든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 가짜 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8분 정도에 부산 기장의 한 은행에 30대 남성이 침입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 강도를 하려다가 검거가 된 것인데요.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검은 비닐로 장난감 총을 감싼 다음에 진짜 총을 든 것처럼 네. 그렇게 행세를 하고 은행 강도를 시도한 겁니다. 예. 이 남성이 은행에 들어와서요.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직원들에게는 미리 준비했던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담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참 영상에서 보시는 저 상황인데요. 황당한 사건이라고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행 동기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참 이 사건은 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 총을 이용했는데 그 장난감 총이 뭐냐 봤더니만 8살짜리 아이 장난감 총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육아에 관련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가족과 서울에 살다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고 자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이 실패를 하고 예.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학교에 가고 생활비는 많이 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평소 인근에 오가고 했던 은행이 약간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상세한 어떤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행 강도를 제압하는데 한 시민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은행 강도를 최초로 제압한 것은 당시 은행을 찾았던 고객이죠. 시민 박천규 씨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당시에 강도가 들었을 때 부인과 함께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강도가 뭐 비닐에 그 감싼 총 모양의 무언가 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박 씨가 이제 강도의 서너 발자국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총 모양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 정도면 본인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찰나에 다가가서 두 손으로 총을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 기상경찰서는요, 박 씨에게 조만간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황망하고 충격적인 초등생 피살 사건과 또 황당한 얼빠진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진영 변호사와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